그날 저녁 골든 하베스트 스튜디오의 지하 연습실에는 단 12명만 있었다. 촬영 감독도 프로듀서도 아니었다. 무술 감독 5명, 스턴트맨 6명, 조명기사 1명, 카메라는 없었다. 녹음기도 없었다. 이건 공식 행사가 아니었다. 그저 두 무술가 사이의 조용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 12명은 평생 그 밤을 잊지 못했다. 홍콩 골든 하베스트 스튜디오 1972년 11월. 정확한 날짜는 기록에 남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스턴트맨 장 씨의 증언에 따르면 11월 중순쯤 비가 내리던 목요일 저녁이었다고 한다. 저녁 8시 30분. 메인 촬영장의 불이 꺼지고 대부분이 퇴근한 후였다. 건물은 조용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끝 무거운 철문 너머에 20평 남짓한 연습실이 있었다. 그 방은 원래 스턴트 리허설용이었다. 바닥은 두꺼운 매트, 벽엔 나무 더미, 천장엔 오래된 형광등 4개. 불빛은 차갑고 공기는 무거웠다. 습기와 땀 냄새가 섞인 무술인들에게만 익숙한 공간이었다. 황정리는 그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28세, 키 180cm, 71kg. 한국에서 태권도와 합기도 8단을 받은 무술가. 그는 홍콩 영화계에서 은여우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회전 발차기의 전설. 그의 오른발은 5초 안에 3번 연속 회전하며 머리, 몸통, 다리를 차례로 가격할 수 있었다. 홍콩 무술 감독들 사이에서 황정리의 발차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공공연했다. 그는 검은 도복 바지를 입고 상의는 벗었다. 넓은 어깨, 선명한 복근, 단단한 다리 근육. 천천히 스트레칭을 했다. 오른쪽 다리를 머리 위로 올렸다. 고관절은 180도 이상 벌어졌다. 그는 자신의 기술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맞은편 3m 거리에 브루스리가 서 있었다. 32세, 키 172cm, 63kg. 이미 홍콩에서 슈퍼스타였다. 당산대형, 정무문으로 아시아를 뒤흔든 배우. 하지만 이날 저녁 그는 배우가 아니었다. 무술가였다. 영충원과 절권도의 창시자. 물처럼 되라는 철학을 설파하는 사상가. 검은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 맨발, 도복도 띠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고요했지만 날카로웠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스튜디오 복도에서 처음 만났다. 악수했다. 짧은 대화가 오갔다. 그리고 황정리가 말했다. 리 선생님의 영화 장면을 봤습니다. 카메라 앞에선 정말 빠르십니다. 하지만 실전에선 어떨까요? 제 회전 기술 앞에서도 그 중심선 이론이 통할까요?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황정리의 목소리는 도전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진심으로 궁금했던 것이다. 그는 브루스 리를 존경했다. 하지만 영화와 실전은 다르다. 자신의 회전 발차기는 지금까지 아무도 막지 못했다. 브루스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회전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도는 동안 저는 이미 중심에 있을 겁니다. 옆에 있던 무술 감독이 제안했다. 그럼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요? 오늘 저녁 지하 연습실에서. 둘 다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은 간단했다. 황정리는 3연속 회전 발차기를 사용한다. 브루스는 맨손으로만 대응한다. 경량 접촉, 부상 금지, 시간 제한 없음. 그리고 한 가지 더, 카메라 금지, 녹음 금지. 저녁 8시 30분, 지하 연습실에 12명이 모였다. 방 안은 조용했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황정리는 스트레칭을 했다. 브루스는 가만히 서서 호흡만 했다. 깊고 느리게. 벽에 앉은 12명은 숨소리조차 낮췄다. 이건 단순한 시범이 아니었다. 두 철학의 충돌이었다. 회전과 중심, 화려함과 효율. 무술 감독이 심판 역할을 맡았다.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손을 들었다. 그리고 내렸다. 시작. 황정리가 움직였다. 곧바로 공격하진 않았다. 거리를 재며 브루스를 중심으로 원을 그렸다. 회전 기술이 가장 효과적으로 들어갈 각도를 찾았다. 브루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제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돌렸다. 발은 어깨 너비, 손은 가슴 높이, 주먹을 쥐지 않았다. 영충원의 기본 자세. 준비되어 있지만 완전히 이완되어 있었다. 10초가 지났다. 그리고 황정리가 움직였다. 오른발이 땅을 찼다.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첫 번째 회전 발차기. 목표는 브루스의 머리. 오른발이 홀을 그리며 날아왔다. 바람소리가 들렸다. 완벽한 원을 그렸다. 브루스의 왼손이 움직였다. 빠르지 않았다. 급하지 않았다. 물 흐르듯이. 그의 손바닥이 황정리의 발목을 스쳤다. 1cm도 안 되는 접촉.
0.1초도 안 되는 시간. 하지만 그 순간 발차기 궤도가 흔들렸다. 겨우 1인치. 하지만 그 1인치 때문에 발차기는 머리를 비켜갔다. 황정리는 착지했다. 표정이 굳었다. 우연일까? 그는 즉시 두 번째 회전을 시작했다. 이번엔 더 빨랐다. 더 강했다. 목표는 옆구리, 더 가까운 거리, 더 짧은 궤도. 브루스의 오른손이 움직였다. 손바닥이 황정리의 무릎 뒤를 스쳤다. 역시 1cm 미만. 역시 0.1초 미만. 궤도가 또 흔들렸다. 2인치. 발차기는 몸을 스쳐 지나갔다. 방 안에 12명이 숨을 참았다. 황정리는 멈추지 않았다. 세 번째 회전을 시작했다. 최고 속도, 최대 파워. 온 힘을 다해 회전했다. 발이 땅을 강하게 찼다. 회전 속도가 2배로 빨라졌다. 오른발이 채찍처럼 휘둘러졌다. 목표는 가슴.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일이 일어났다. 브루스가 한 발 앞으로 들어갔다. 회전하는 황정리의 몸 안쪽으로, 회전축 바로 옆으로, 그리고 양손이 동시에 움직였다. 왼손은 왼쪽 어깨를, 오른손은 오른쪽 허리를 동시에 터치했다. 밀지도 당기지도 않았다. 그저 터치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정확했다. 회전축을 흔드는 방향. 황정리의 회전이 멈췄다. 발이 공중에서 힘을 잃었다. 몸의 중심이 흔들렸다. 착지하려 했지만 균형을 잡을 수 없었다. 오른발이 바닥에 닿았지만 무게를 지탱하지 못했다. 비틀거렸다. 뒤로, 옆으로, 그리고 멈췄다. 브루스는 그를 잡지 않았다.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다. 손은 원래 위치로 돌아와 있었다. 호흡은 고요했다. 땀 한 방울 없었다. 방 안은 완전한 침묵이었다. 10초가 지났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12명의 목격자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황정리의 회전 발차기를 수백 번 봤다. 항상 성공했다. 하지만 오늘은 3번 모두 빗나갔다. 아니, 브루스가 빗나가게 만들었다. 1인치씩, 2인치씩, 그리고 마지막엔 회전 자체를 멈추게 했다. 황정리는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다. 땀이 흘러내렸다. 브루스를 바라봤다. 눈이 마주쳤다. 중심선이 이런 의미였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분노도 없었다. 그저 깨달음이 있었다. 20년 넘게 회전 기술을 연마한 무술가가 3번의 시도 만에 자신의 기술에 존재하는 약점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브루스가 천천히 다가갔다.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기술은 완벽합니다. 속도도, 파워도, 정확도도. 하지만 회전할 때마다 0.2초씩 중심을 비웁니다.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그 0.2초. 그게 제가 들어갈 공간입니다. 제가 당신의 기술을 이긴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당신이 비운 공간에 있었을 뿐입니다. 황정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전은 아름다웠다. 빨랐다. 강했다. 하지만 회전하는 순간 중심은 비어 있었다. 중심이 흔들리면 아무리 빠른 기술도 무용지물이었다. 심판이 일어섰다. 선언할 필요조차 없었다. 시범은 끝났다. 12명이 하나둘 일어섰다. 박수를 쳤다. 환호는 없었다. 그저 존중의 박수였다. 두 무술가에 대한, 두 철학에 대한. 황정리와 브루스는 악수했다. 짧은 대화를 나눴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날 이후 황정리는 회전 발차기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고 한다. 회전 후 즉시 중심을 복귀하는 동작을 추가했다. 공중에서의 시간을 0.1초 줄였다. 그의 기술은 여전히 강력했지만 이제는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 브루스 리는 다음날 촬영장으로 돌아갔다. 이 일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에게 이건 개인적인 기술 교류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12명은 평생 그날을 잊지 못했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했다. 1972년 11월 골든 하베스트 지하 연습실에서 우리는 뭔가를 봤다. 은여우의 회전 발차기가 멈춘 것을, 중심선 이론이 증명된 것을, 0.2초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을. 공식 기록은 없다. 사진도 없다. 영상도 없다. 하지만 12명의 증언은 일치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과장이라고, 신화라고 말한다. 하지만 1972년 그날 저녁 지하 연습실에 있었던 12명은 안다. 회전은 아름답지만 중심을 잃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브루스 리는 항상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